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O2O,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이 모든 시장을 O2O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O2O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기존의 오프라인 산업, 외식업체가 대표적인 오프라인 산업인데 이 오프라인 산업의 방향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고, 근데 이 변화하는 과정 중에 이 변화의 빠른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 해야 되는가. 마케팅에서 포지셔닝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기법이 STP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세그멘테이션하고 타겟팅하고 포지셔닝하고 이 STP를 하는데, 이거를 이 빠른 흐름 속에서 어떻게 STP를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준비를 한 내용 중에 저희가 사실 작년부터 중국 진출을 시작을 했고 중국에 대한 시장 조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많이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저희 회사가 지금 14년 차입니다. 14년 차이고, 아마 지금 여기 또 이제 많은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에서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 13년 이상을 이제 그냥 저희 100% 지분을 유지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카카오랑 피를 좀 섞었습니다. 저 20% 지분을 이제 카카오가 신주 발행 형태로 들어왔는데, 요게 카카오랑 얘기를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중국 진출하면서 위챗 사례를 되게 많이 분석을 했고요. 위챗이 굉장히 O2O, 특히나 외식과 굉장히 밀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챗을 만든 텐센트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텐센트가 대주주입니다. 실제 처음에 위챗을 만든 텐센트가 카카오에 투자했을 때 한국의 기술을 뽑아서 중국에 적용시키려나?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거꾸로입니다. 텐센트가 카카오의 지금 대주주인 이유는 대륙의 노하우를 카카오에 전수를 해주고, 그래서 상승한 지분 가치를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준비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얼마나 중국 모바일이 무섭게 변해가는지, 얼마나 중국 모바일이 이런 외식과 밀결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NT테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재 저희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투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 투자하면서 지금 중앙대랑 동국대랑 이런 단국대 이런 회사에 이런 학교에 겸임 교수로서 이제 학내 벤처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BS의 도전 K-스타트업이라는 방송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국 노래자랑 끝나면 바로 이어서 한 3달 했었었는데요. 거기 심사위원 겸 멘토로 한 3개월 활동을 했었었는데, 제 멘티가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외식업계에는 그냥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또 인터넷 주문을 만들고 모바일 주문을 만들고 포스를 하고 이런 푸드텍 전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BS에도 가서, 이번에 KBS에 나온 팀 중에 2개 팀은 이미 벌써 저희가 투자를 또 했습니다. 네, 일단 중국 모바일 시장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운드가 안 나와서, 이게 원래 영어로 빠르게 나오는데 제가 우리말로 그냥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제일 발달한 나라,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제일 발달한 나라는 미국인데, 지금 중국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미국 못지않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방금 말씀드린 텐센트, 바이두 이런 기업.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은 인터넷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트라넷이라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만 인트라넷 묶어버려서 실제 구글도 못 들어오게 하고 페이스북도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의 괜찮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을 다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뭐 이런 식으로 뭐 트위터, 페이스북 다 못 들어오게 해버리니까 중국 내 인터넷에서 중국 내 서비스들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위챗입니다. 위챗은 지금 위챗 내에 페이스북의 기능, 뭐 펑유치안이라는 그런 기능을 비롯해서 그 외 일반적인 뭐 채팅 기능, 또 오토 커머스까지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든 것들을 이 위챗 슈퍼앱 안에 모든 기능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챗의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이 이제 좀 이어질 텐데요. 위챗은 사실은 중국 내에서 또 전 세계에서 슈퍼앱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슈퍼앱이라고 인정한 이유가
기능적으로 지금 페이스북 기능 자체를 펑유치한이라는 형태의 위챗, 중국 사람들 그걸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챗을 보게 되면은 이런 대화 기능뿐만 아니라 이 대화 상대들에 대한 서로 간의 일정 공유 기능, 그리고 심지어 지역별 온도, 실제 그 날씨 변화, 시간 단위 날씨 변화까지 위챗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모든 정보 서비스까지 제일 많이 앞서 있는 이제 채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챗 하나는 올인원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위챗 앱 하나만 깔면 아무 이제 이상이 없는데, 위챗이 얼마나 이 O2O, 오프라인에 접목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개를 키우는데, 이제 개를 씻겨야 되잖아요. 개를 씻기는 거조차도 위챗으로 부릅니다. 위챗에 앱을 실행시켜서 이게 이제 공중하오라는 계정인데, 공중하오 계정으로 실행시키게 되면은 개 씻기는 사람이 와서 개를 씻기는 과정을 사진으로 계속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군가 와서 개를 씻기면은 이 사람이 이제 회사에 있으면서 잘 씻기고 있네, 여기 웃으면서 보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개를 씻기는 장면을 보다가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데 친구랑 좀 국수집을 갈까? 그래서 또 위챗으로 오더라는 과정입니다. 그럼 위챗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이제 챗으로 개 씻기는 사진을 받기도 하고, 또 오더를 또 그 사이 국수를 이제 시키는 것이죠. 국수집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여기서 이미 선결제를 해버립니다. 국수 해봤자 우리나라 돈으로 3, 4천 원밖에 안 되는데 선결제를 해놓고 몇 시에 갈 거다라는 것까지 다 예약을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그 외에도 이런 배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데, 이 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위챗이라든지 으얼러말, 메이투안 이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위챗 계정으로 주문을 한 게 이 사람 위챗 계정으로 그냥 대결에 다 바로 뜹니다. 위챗으로 결제를 한 몇 시간 전에 하고 가면은 이 국수집에 위챗 계정이 바로 떠서 그 국수를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그 오토 서비스와 이런 오프라인 매장의 밀결합으로 인해서 매장에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고, 이 국수를 먹는 시간에 또 누군가 또 개를 씻기고 있고, 또 여기서 이런 점원이 이런 홀 서빙 하는 것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시킨 국수들을 이제 식별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발전을 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토가 이 위챗을 기반으로 한 오토 커머스와 이제 위챗의 어떤 밀결합이 이렇게 강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위챗이 현재 지금 7억 명 정도 지금 사용자가 있고요. 7억 명 중에 2억 명 정도가 실제 커머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낙에 모든 데이터가 위챗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은, 위챗 계정 중에 공중하오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들을 분석하는 그런 따로 백데이터 계정이 따로 있는데요. 백오피스 계정이 따로 있는데, 이 백오피스에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 이미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위챗이 실제 카카오와 유사한 시점에 서비스는 시작이 됐지만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서비스는 이 바로 공중하오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펑유치한이라는 서비스가 카카오 서비스랑 제일 비슷한 걸 찾아본다 그러면은 카카오 스토리 정도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의 옐로우 아이디 또는 카카오의 풀친이 밀결합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유사한 이 펑유치한과 카카오 스토리와도 유사하죠. 이 펑유치한과 웨이신 공중하오 서비스가 밀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하오 서비스가 카카오의 어떤 서비스와 비슷하냐면요. 카카오 옐로우 아이디, 플러스 친구, 알림톡, 상담톡, 이거를 다 합한 것보다 기능이 한 10배는 더 있습니다. 실제 공중하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도 중국 진출하신 그런 브랜드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중국 진출한 기업들, 뭐 미스터피자나 이런 기업들 보게 되면은 홈페이지는 없는데 무조건 이 공중하오는 만듭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는 공중하오 없이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중하오 내에서 워낙에 커머스 기능이 강합니다. 워낙에 커머스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판매하지 않더라도 공중하오에서 워낙에 많은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공중하오를 활용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중국에서는 웨이신상이라고 합니다. 위챗을 중국 사람들이 웨이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웨이신상, 그래서 이 위챗 내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1,300만 명의 CEO들이 있습니다. 1,300만 명의 스타트업 기업의 CEO가 이 웨이신상을 통해서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인 플랫폼이 왜 효율적인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카카오페이와는 달리 위챗페이는 거의 알리페이와 함께
중국의 이 그 모바일 커머스의 반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뒤에 그 백오피스가 치어란 서비스입니다. 이 치어란 서비스는 공중하오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거래를 분석을 합니다. 어떤 시간대 우리 고객들이 많이 사지? 그리고 내일은 얼마나 팔릴까? 그럼 내가 앞으로 공략할 고객은 어디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 치어 계정은 분석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뭐 백오피스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공중하오에서 커머스만 집중하더라도 고객들이 예측하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방향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2014년에 그 정부와 연계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위챗이 뭘 시도했냐면은 채팅으로 집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랑 이미 연동이 되어 있어가지고 에어컨 온도 24도로 해 이런 것들을 위챗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도 라인하고 LG전자가 이미 선행 연구를 한 사례가 있는데 상용화가 안 됐잖아요. 중국은 실제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수치들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수치들인데요. 이미 신용카드하고 연결해서 습관적으로 위챗에서 뭔가 커머스 활동을 하고 있는, 위챗에서 뭔가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2억 명이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월 평균 활성 사용자 수가 7.65명, 지금 사실 8억 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거의 8억 명이고요. 그리고 이 공중하오가 실제 우리나라로 보면은 옐로우 아이디나 플러 친구 같은 그런 좀 정형화된 서비스인데 이게 중국에서는 거의 홈페이지 비슷한 서비스고 여기서 하루에 70만 건 정도의 기업의 소식이나 프로모션이 고객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주 채널이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뒤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인 치아오 서비스도 계정이 65만 개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는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문화가 설날에 세뱃돈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세배를 하고 주는 건 아닌데 인사라면 세뱃돈 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뱃돈을 줄 때 현금으로 주잖아요. 현금으로 줄 때 더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는데 세뱃돈을 위챗으로 전송을 한 겁니다. 13억 정도 되는 인구가 그 당일날 80억 8천만 개의 세뱃돈 전송 건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배를 하면은 QR코드 내밀면 그걸로 전송을 해주는 거죠. 세배하고 나서 돈 주세요 QR코드 내밀면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그 중국에 출장 가서 주말에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에 오전에 교회 갔다 나오면은 거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 앞에는 거지가 늘 많죠. 교회, 중국에서는. 이게 거지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옛날에는 나가면은 이렇게 바구니들을 내밀면은 동전을 주거나 지폐를 주거나 했는데 갑자기 웬 거지가 제 앞을 가로막더니 QR코드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너무 깜짝 놀라서 봤더니 QR코드로 송금해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QR코드로 12위안 송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제 거지마저도 쓰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커머스 플랫폼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중국은.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중국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 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에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텐센트가 카카오의 주주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중국과 가장 유사한 환경은 어딘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온 국민이 카카오톡 쓰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안 그렇습니다. 뭐 동남아 라인 많이 써 그래도 와인도 쓰고 왓츠앱도 쓰고 막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다 카카오만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인이 쓰는 위챗, 한국인이 쓰는 카카오가 되게 유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노하우를 전수시키면서 실제 같이 발전시키겠다. 그런 형태로 카카오의 대주주가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아마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중하오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뭐 정보를 제공하는 건 당연하겠죠. 홍보 활동도 당연하고요. CRM 기능, 고객과 소통하는 기능도 당연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이 전자상거래, 커머스가 일어나는 확률 자체가 접속한 거 대비 18.2%가 커머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희 CNT테크가 지금 대표번호 콜센터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총 83개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중에 제일 TR이 뭐냐면 트랜잭션 레이시라고 해서 인이포 대비 주문건이 성사되는 비율을 TR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에 TR이 70%만 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고 저희가 막 박수를 치거든요. 요즘에 평균적으로 한 60%대의 TR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채팅에서 거의 20%대 TR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채팅하다 보면은 크크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거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그 트랜잭션 비율이 20%라는 거는 이 채팅 플랫폼이 커머스에 얼마나 직관적으로 중국 영향을 받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국어로 이제 영화가 디에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이름이 뭐냐면은 웨이신잉이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챗 안에 있는 영화 티켓 예매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CGV나 롯데시네마나 뭐 메가박스 이런 그 대형 그 영화 배급 브랜드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약간 다른, 중국은 이제 몰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몰 오너가 극장을 그냥 샵 하나 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극장을 통합해서 예약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스타트업 업체가 위챗의 공중하오를 활용해서 큰 마케팅 비용 들이지 않고 텐센트의 작은 투자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중국의 영화 예매 한 20%를 현재 지금 이 위챗을 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에 위챗 텐센트가, 제가 알기로 텐센트가 20%를 확보했을 때 투자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그 정도인 줄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1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회사 가치가 1조입니다. 1조. 중국 전체 영화의 20%가 예매가 되니까 회사 가치가 1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텐센트는 결론적으로 1억 투자했는데 현재 2천억을 번 거죠. 2,000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국 시장은 굉장히 우리나라와 다른 엄청난 좀 파괴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오토의 결정판이죠. 중국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호떡집을 가더라도 여기 QR코드가 있습니다. 호떡집 가고 QR코드 찍으면 호떡집에 공중하오가 나오거든요. 호떡 예약됩니다. 그리고 튀김집도 가능하고, 튀김집, 과일가게, 건어물집, 다 QR코드로 공중하오에 접근할 수 있고, 커머스는 다 열려 있어요. 물론 커머스가 닫혀 있는 데들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워낙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커머스가 다 열려 있습니다. 자판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자판기에서도 실제 알리페이, 텐페이 다 쉬운 결제가 가능하고요. 아까 뭐 보셨었던 뭐 게를 씻기는 거, 이 게 씻기는 거 말고도 그 먹는 게 있잖아요. 옆으로 걸어가는 애들, 그 게를 까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게 다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워낙에 지금 요코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 면세점이라든지 또 이런 그 카페 몇 군데다 이미 적극적으로 이런 위챗페이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이건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 온 건데요. 그 맛있는 식당을 가게 되면은 그 대기열이 발생한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트에다 이름을 적죠. 이름을 쭉 적은 다음에 뭐 전화선 고객님 안 오면 뭐 두 줄 긋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아직도 하고 있는데, 중국 일단은 대부분 이거 거의 문화화됐습니다. 대기열이 있으면은 가면은 좀 밀려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걸 그냥 뽑아줍니다. 영수증을 뽑아주면 QR코드고, 이거를 위챗으로 딱 찍는 순간 이게 나옵니다. 위챗을 딱 찍으면은 첫 메시지가 지금 14명 밀려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10명입니다. 좀 있으면 5명 나왔는데 한 15분 기다리셔서 미안하니까 10% 깎아드릴게요. 이게 막 계속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서도 이 플랫폼 내에서 미안하니까 저 집으로 가실래요? 이런 추천도 써 있습니다. 식당들이 서로 제휴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친구를 맺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지난번에 저 못 드셨죠? 오늘 50% 할인하는 이런 쿠폰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공지능과 오늘 밀결합 시켜가지고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들을 위챗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챗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위챗이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위챗 내에서 오픈 API가 뭐냐면 위챗에 있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어떤 플랫폼을 개방하는 거거든요. 개방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웨이신상이고요. 그러니까 웨이신상은 위챗 내의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만든 소프트웨어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외식이나 아까 보셨던 심지어 택배나 호떡이나 과일이나 이런 판매자들, 공급자들의 서비스를 좀 더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웨이신상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서로 효율적으로 같이 공생하는 엄청난 플랫폼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일단 경쟁이 되게 많잖아요. 경쟁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사실 광고비를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배달의 민족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배달의 민족이 270억 적자를 봤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적자 제가 알기로도 400억이 넘었거든요.
그 많은 돈들이 들어갔을 때 왜 적자를 볼까? 광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비.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자기 앱을 알리기 위해서 막 광고비를 한 게 아니라 뭔가 기능적인 혁신을 이뤄내거나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내서 이거를 누구나 깔려져 있는 이런 플랫폼에 승부를 봤다 그러면은 훨씬 더 건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받겠죠. 뭐 수수료도 뭐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가 이익을 봤을 텐데 워낙에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막 광고비로 막 집행을 하다 보니 이게 돈답게 쓰여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품이 끼어서 하다 보니 전 업계 자체가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 외식업을 하는 사람은 외식업을 사람하는 대로, 배달하는 사람 배달을 하는 사람대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대로 다 그냥 만족하면서 이익을 얻습니다. 다 만족하면서. 왜냐면 거품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경쟁 구조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챗 하나만 깔더라도 막 뭐 이것저것 먹거리도 많고 서로 경쟁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서로 여기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요. 이 대결을 다 받았는데 이 집에서 너무 밀려서 미안해. 옆집 가라고 해서 제가 추천받은 레스토랑이 30개였거든요. 서로 공생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그래서 오늘 이런 그 포럼이 있다라는 얘기도 여기 방 과장님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포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고객을 또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 자체가 결국 거품을 빼고 서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가면은 제일 많이 미팅하는 데가 중국말은 컨더지, KFC 차이나랑 저희가 미팅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KFC 차이나는 지금 현재 매장이 한 6,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KFC랑 피자헛이랑 합치면은 지금 6,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놀란 게 저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희 고객사들을 열심히 막 일하고 막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CNT가 90%가 넘었네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KFC 하나만 중국에 거래하면은 중국 매출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서 되게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KFC 임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게 KFC도 지금 처음에 매장이 두 개 합치면 얌차이나가 7,000개나 되고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근데 을러마하고 메이뚜안, 바이뚜 우리나라 따지면은 배달의 민족 요교 이런 회사인데 여기는 배달의 민족 요교와 다른 부분은 배달을 해줍니다. 실제 을러마의 배달 기대가 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달 다 해줍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서비스가 거품이 없죠. 왜냐면은 을러마에 내는 돈은 보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냥 배달 비용이랑 비슷합니다. 내가 배달 기사 고용하는 거보다 을러마가 배달을 해나가면은 그게 더 쌉니다, 사실은. 근데 을러마도 이게 7만 명을 돌리니까 돈을 벌고 그 집도 돈을 벌고 굉장히 사실 거품이 없는 구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근데 그런 을러마나 메이뚜안이나 이런 데들의 도전이 엄청 셌던 겁니다, KFC가. 그래서 KFC도 배달을 엄청 하거든요. 배달을 많이 하는데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이제 서드파티라 부르고 서드파티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니까 이 큰일 났네. 우리 어떻게 지켜야 돼? 우리 브랜드를. 이러다가 KFC가 을러마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위챗 공중하오를 오픈을 해가지고 방어를 했다는 겁니다. 위챗 공중하오를 통해서 KFC를 홍보하고 전체 매출의 40%가 공중하오를 통해 들어왔고 그래서 서드파티들의 접근을 왜냐면 위챗의 공중하오는 KFC의 공중하오인 거거든요. 근데 을러마에 있는 KFC는 을러마 브랜드 안에 있는 하나의 메뉴일 뿐입니다. 근데 되게 그건 위험한 일이잖아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방어를 해냈고 40%를 지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달 매출의 40%가 자사의 브랜드인 위챗 공중하오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중개선 채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